안녕하세요. 4월 10일 꽃보정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또 새로운 분을 모셨는데요. 많은 방송에서 좀 보셨을 거예요. 우리 국민의힘 대학생위원장, 이제 김채수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김채수입니다. 위원장님이 언제부터 대학생위원장 활동하고 계셨죠? 지금? 제가 작년 1월 13일에 당선이 돼서 지금 이제 1년 넘었었고요. 네. 근데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원래 임기가 1년이에요. 그래서 네. 그만두는 걸 전제로 저도 사실 연임에 대한 욕심은 딱히 없었어가지고 네. 이제 굳이 이제 연기 연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청을 안 드렸는데도 네. 당에서 좀 더 역할을 맡아달라고 해서 그래서 음. 연장이 돼서 아마 일단 앉아 있으면은 내년 1월 13일까지는 일단은 또 임기가 연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1년 연장이 되셔서 네. 내년 27년 그- 1월 13일까지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우선은 그렇게 연장된다. 대학생위원장 정말 전국적으로 또 활동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많이 힘드시지 않으세요? 사실 이전에 대학생위원장들에게 바랬던 거라고 하면은 네. 조직 동원이었던 것 같아요. 정통적으로 당에서 청년들을 좀 동원해달라는 그런 역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은 또 그래도 조직 동원을 좀 넘어서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그 청년들이 놀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를 좀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당에도 많이 했고 요즘 네. 청년 정치라는 게 굉장히 또 정치권에서 집중하고 있는 이슈다 보니까 요즘에 조직 동원을 넘어서 당에서 여러한 활동들을 좀 할 수 있게끔 제가 기회를 받아서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당 생활이 벌써 한 14년 정도 됐는데, 이게 제가 봤던 청년 활동 중에서 우리 당에서 제일 많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위원장님을 잘 만나니까 밑에 계시는 이제 부위원장님들, 위원님들께서도 활동량이 확실히 많아지셨어요. 네, 그냥 동원 정도가 아니라 진짜 당에 이바지하고 뭐 정책을 메시지 내시고, 네, 정책 짜는데도 같이 또 동참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하고 계신데 우리 위원장님은 또 대학생 위원장만 맡고 계신 게 아니시죠? 네, 여러 가지 맡고 지금 있습니다. 또 뭘 쓴소리였나요, 뭐였죠? 지금은 그 가짜뉴스 이제 선거를 가짜뉴스? 앞두고 네. 항상 민주당이랑 이제 좌파 진영에서 가짜뉴스를 많이 내보내고 있어요. 사실 전통적으로 이제 온 국민들이 속았던 이제 뭐 광우병도 사실 좌파 진영에서 냈던 메시지고 네. 이전에 지금 저희 중요한 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생태탕, 이제 생떼탕이라고도 하는데 생떼탕, 페레가 뭐 이런 것들도 다 민주당발 이제 가짜 뉴스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가짜 뉴스들을 좀 감시하는 특위를 막 이제 그 구성이 되었는데요. 거기 특위에서 가짜 뉴스 감시특위 대변인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대변인까지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최근 행보 중에서 제가 보니까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강력 의원 청년 이제 비례 오디션이 있었죠. 네. 거기서 최종 오디션의 심사위원을 맡으셨던 것 같은데 사진에서 봤습니다. 네, 맞아요. 예선, 본선, 결선 다 심사위원을 했었었고요. 다 참여하셨군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의원님께서도 지금 그 같이 앉아 계신 우리 진행자 의원님께서도 청년 의원이시잖아요. 근데 네.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지방의원에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 속에서 저도 거기서 사실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선배들께서 많이 또 대학생 위원장 많이 챙겨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기회들이나 아니면 조언들 이런 것도 아낌없이 주셨었고요. 그러한 면에서 청년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청년들을 대거 영입해서 이 사람들에게 광역 의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에서 진행했던 오디션이 있었었던 적이 있었죠. 비례 오디션 특히 최종 때 네. 기억에 남는 뭐 한 장면이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하면 이제 그 오전에는 이제 팀 토론을 했고요. 오후에는 이제 결선으로 해서 이제 그 마지막 마무리 1대1 심층 면접들을 했었었는데요. 네. 근데 사실 그냥 어떤 한 분이 기억에 남았다라기보다는 두려움을 이기고 그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결심을 했을까 그게 보여가지고 괜히 마지막에 저도 뭔가 가슴이 찡하면서 저도 처음에 정치권에 들어오게 됐을 때 그 모습도 오버랩되면서 보이면서 굉장히 좀 뭔가 감동적이고 솔직히 다 잘 되면 좋잖아요. 다 받아서 그렇죠. 다 의원되고 다 네. 잘 되면 좋죠. 근데 사실 그게 안 되는 상황이죠. 결국에는 네. 그 한 자리씩밖에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당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기 나와가지고 본인들 되게 떠신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막 덜덜덜 떨면서 정말 그게 눈에 보이시죠? 보여요. 그러니까 더 막 마음 아픈 거예요. 이게 굳이 안 떨어도 되고 여기 앉아 있긴 한데 저야 뭐 나와 계신 분들보다 훨씬 동생일 거고 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도 있긴 하지만 사실 뭐 떨어지면은 동네 아저씨 아줌마예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굉장히 떠는데 그 안 떨고 본인이 낼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하고 싶을 텐데 그 떠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안 떠셨으면 좋겠다라는 응원도 되면서 그러면서 또 근데 그런 것들도 묘미잖아요. 이렇게 떨면서 얘기하면서 하는 게 얼마나 네.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진심인지 그런 진심들이 느껴지는 게 굉장히 좋았었고 저도 많이 배웠었던 오디션이었던 것 같아요. 심사위원이지만 많이 배웠습니다. 많은 언론들, 특히 좌파 언론들에서
언론에서는 우리 이제 이 강력 오디션에 대해서 많이 까고 있어요. 아, 그쵸, 사실 그쵸. 막 인수모리가 제대로 안 됐다, 지원자가 뭐 97명 그쳤다, 뭐 이렇게 말을 그쵸. 하고 있는데 지원자가 뭐 90명이든 100명이든 200명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분들, 그 청년들이 그런 뭐 오디션에 지원을 해서 또 진행을 하고 또 도전을 했고 그 많은 분들, 많은 심사위원분들이 보는 그리고 라이브 방송은 나갔었죠, 그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라이브 방송 나가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긴장되는 것까지도 다 감수를 하고 도전했다는 게 되게 의미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좌파 정권의 그 언론사들이 까는 걸 보고 참 이 숫자에만 연연하는 이 맞아요. 좌파 언론사들 안타깝다. 그런 사실, 데서 네. 발전하고 있는 청년들 되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타까운데 저는 사실 근데 이게 다 끝나서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심사위원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코멘트 남기는 게 부적절하다고 보일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저는 이러한 오디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요한 이유는 청년이 무언가를 그 공천이나 특히 공천에서 무언가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원래 기존에 있던 튼튼한 기득권층을 깨부시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건들. 네. 근데 제가 아쉬웠던 점이 딱 한 가지가 뭐였냐면요. 이게 그 국회의원을 뽑는 뭐 그러한 그 오디션이 아니었고 그 지역에서 일할 지방의원 이제 의원들 뽑는 오디션이었어요. 근데 네. 그 점 봤을 때는 지역에서 열심히 역할하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잘 두루두루 꿰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좀 더 준비된 분들이 계셨을 텐데 그러한 분들이 좀 더 기회를 많이 얻었어야 됐고 그러한 역량을 가진 분들이 나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뭐 그 오디션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헌신했던 당에 헌신했던 분들의 자리를 갑자기 외부에서 또 데려와서 그 자리를 뺏는 건 아닐지라는 거에 대해서 좀 경계심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보완 장치로 그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한 분들에 대해서 시도당 위원장님 추천서를 가지고 오면 이제 뭐 패스권 이런 것들에 좀 이렇게 가산점을 준다던가 그런 것들을 제도를 통해서 보완을 했었었는데 여튼 이러한 오디션들이 사실 마냥 나쁘게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흡했던 부분들도 잘 많이 고쳐가지고 사실 28년도 총선 때도 이러한 비슷한 오디션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인재를 배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외부 영입도 뭐 이런 것들 맞아요. 외부 인재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뭐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당 활동이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네. 짧은 기간이 아니다 보니 이제 여기 이 바닥에서는 사실 외부 인재 좋습니다. 사실 외부 인재 다 그쵸. 좋아요. 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또 오시기도 하고 많은 걸 배울 수도 있는데 갑자기 이 정치권에 또 제도에 들어오는 것 오면서 사실 이런 뭐 그러니까 결이라고 할까 같이 이제 정치를 맞춰가는 이 맞아요. 템포가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걸려요. 네, 그래서 그게 좀 힘들기 때문에 외부 인재에 대한 좀 반발이 네, 있는 것 네, 같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 오디션, 비례 오디션이 또 흥행으로 잘 네. 끝났는데요. 네. 거기 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셨던 우리 김채수 위원장님 오늘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또 4월 10일 꽃고정 질문 또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계속 저희가 한 2주째 뭐 박상현 검사, 그다음에 뭐 서영교라든지 민주당 뭐 이재명 개딸 명픽 이런 거 계속 그러게 하고 있거든요, 그쵸. 지금. 네. 그래서 오늘 또 박상현 검사 위증 이제 혐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당에서 고소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국회 법사에서 이제 박상현 검사 위증 혐의로 고발한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네. 박상현 검사에 대한 압박을 멈출 생각이 없는 정부랑 민주당입니다. 자, 근데 고발까지 하고 또 출국 금지까지 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아니 사실 그 지금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 네.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조직적으로 지금 박상현 검사에 대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 제가 최근에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서영교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요. 그 대북 송금 1도 없었다라는 발언을 했었어요. 네. 근데 사실 대북 송금 그게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난 상황이거든요. 대북 송금은 실제로 이뤄졌다라고 지금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여론전 가짜뉴스 퍼뜨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박상현 검사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직무정지를 시키고 법사에 지금 고발하고 그리고 네. 그 지금 출국 금지까지 시킨 거 아니겠어요? 네. 이거를 지금 뭐 회유를 했다라는 그 의혹 하나만으로 지금 박상현 검사를 굉장히 몰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국정감사 특히 그
입법부 국회에서는요 수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엄밀히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저희 상권 분류 나눠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속에서 입법부가 지금 너무나도 굉장히 월권이다. 저는 이게 오히려 헌법을 침해하고 있는 게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좀 침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입법부가 지금 헌법을 침해하고 네, 있다라고 저는 또 사실 판단을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해주셨습니다. 같아요. 사실 이게 그냥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있는 기초의회도 수사권은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이 내부에서 뭐 문제가 있다 뭐 이러면 저희가 수사를 하지 않고 막 수사 의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국회는 이제 그 모든 걸 다 넘어서서 본인들이 통제하려고 하는 그렇죠. 거대 정말 여당 이 190석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재밌는 얘기 하자면은 이것도 그 국민의힘이 이제 뭐 당명을 바꾼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당명 개정 제일 시급한 거는 민주당이에요. 민주적이지가 않은데 계속 민주당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당명 개정을 지금 제일 시급한 거는 우리 국민의힘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지 않을까. 더불어 가지도 않고 있고요. 민주당이지도 않아요. 민주도 없어요. 민주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빨리 당명 개정을 필요한 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다라고 좀 맞습니다.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꽤 많이 인터넷에서 떠드는 짤 중에 민주적이지 않는데 어떻게 민주당이냐 그 말 많이 봤었어요. 네. 그리고 더불어 가지도 않습니다. 더불어 가지도 않아요. 저 더불어라는 단어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니, 원래 되게 좋은 단어를 민주당이 지금 망쳐놔 버렸어요. 그런 단어들을. 의미 약간 그 의미를 퇴색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네. 그래서 제가 어디서 보고서에 더불어라는 단어를 아예 안 씁니다. 저도 안 써야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여야가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네. 근데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박상현 검사랑 작전을 짜고 정치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참 이런 비판도 본인들이 민주적이지 않으면서 뻔뻔합니다. 자, 근데 이 비판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국회가 수사를 하고 있어요. 국회는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왜 합니까? 국회가 오히려 지금 검사를 불러가지고 박상현 검사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지금 수사하는 거는 지금 민주당이 만든 특검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민주당이 만든 특검이 주도하는데 지금 이게 뭐 국민의힘이랑 지금 뭐 짜고 뭘 하고 있다라는 거는 오히려 본인들이 불리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국민의힘을 탓하면서 오히려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말릴 필요도 없고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적인 게임 하고 있는 건 오히려 지금 민주당인데 민주당 늘 그렇더라고요. 늘 본인들이 만든 것들의 그 피해자인 척하거나 아니면 가해자를 오히려 다른 상대방 쪽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프레임 전략도 굉장히 능숙하게 쓰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제 점점 사실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근데 사실 일반적인 국민들께서는 그 국조특위 지금 하는 거 뭐 하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그렇죠. 것들이 저는 우리 당 의원님들이 더더욱 열심히 싸워주시고 열심히 더더욱 알려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좀 저도 우려스러운 거긴 한데 항상 국민의힘 보면은 그 스타 검사들이 항상 나와요. 결국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스타 맞습니다. 검사였고 네. 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한동훈 전 당대표도 이제 스타 검사였고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검사라는 거를 항상 띄워주는 거는 민주당이었어요. 본인들이 지금 계속 박상현 검사 띄워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탄압하고 피해자 억압 스토리를 만들면서 피해자 서사를 만들어서 오히려 띄워주는 게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그럼 무슨 자격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짜고 정치적 게임을 하고 있냐라는 게 저는 사실 웃긴 거죠. 본인들이 이 게임판을 만들고 이러한 이 무대와 이 퍼포먼스를 만들어 줬으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짜고 박상현 검사 지금 치고 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보기에는 본인들이 말하면서도 좀 부끄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짜고 말고를 떠나서 이제 지금 위원장이 말씀해주신 그러니까 스타 검사 네. 지금 그 이야기 좀 해보자면 대표적인 제가 기억나는 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법무부 장관 할 시 그쵸, 네. 그때 추미애 그렇죠. 추미애 의원이 우리 또 보수의 또 어머니. 네, 우리 보수의 어머니 보수의 아니겠습니까? 보수의 저희가 어머니죠. 어젠가 그제도 이야기를 잠깐 김승혜 네. 의원님하고 이야기 나눴었어요. 네, 추미애가 그때 막 국민의 스파이라고 약간 좀 간첩이에요. 맞습니다. 자, 추미애가 그때 엄청 진짜 한동훈 전 대표 그때 법무부 장관을 엄청나게 띄워줬거든요. 엄청나게 띄워줬죠. 네. 진짜 띄워줬죠. 그때 급부상했습니다. 정말 그게 아직까지 기억이 새록새록해요.
저는 그 바통을 지금 뭐 누가 이어받을지 모르겠는데 네. 서영교 의원이 이어받으려나 누가 받을지 모르겠는데 음. 하여튼 민주당에서 오히려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의 판을 만들어주고 키워진 건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근데 무슨 자격으로 지금 계속 우리 국민의힘이 뭐 검사랑 또 짜고 뭐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아, 자, 추미애 대타가 서영교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자, 비슷한 결로 그냥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네. 뭐 꼭 성별이 같아서 여자라서 전 그게 아닙니다. 음. 네. 이게 정말 이 비슷한 느낌은 외모는 다르지만 억지 네, 부리는. 네, 억지 부리고 막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를 이제 뭐 앞장서서 윽박지르고, 하는 그렇죠. 거네. 네. 이런 것들이 다 똑같다는 대신 목소리 톤은요, 서영교가 훨씬 크죠. 발성은 좋으시죠? 아, 네. 그 정도 차이 네, 그럼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계속 박상현 검사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검사가 좀 어느 이제 인터넷 방송에서 본인 출국 금지를 예언을 한번 했습니다. 네. 네, 곧 출국 금지가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예언하자마자 그날 바로 방송이 끝나자마자 정말 곧바로 출국 금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꽃고장에서도 예언을 좀 해보고 싶은데 김채수 위원장님 생각에는 박상현 검사에 대한 이재명의 압박 다음 단계가 또 무엇이 나올 것 같습니까? 사실 이제 출국 금지가 됐으면은 보통 출국 금지를 시키는 이유는 이제 소환해서 이제 수사를 하려고 이제 출국 금지한 거기 때문에 네. 당연한 수순으로 가자면 이때 또 소환을 해서 수사를 할 거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구속까지도 시도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억지 구속 시도까지 갈 것 같고 구속 시도를 넘어서 민주당이 항상 잘하는 게 뭐냐면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잘하는 게 무리한 특검을 만들어서 주변인들을 몹시 힘들게 해요. 주변에 못 씹는 게 주변인들에 대해서 뭐 털 거 없는지 어떻게라도 뭐 흠잡을 건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주변에 몹시 괴롭힌단 말이죠. 네. 저는 그래서 이게 걱정인 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구속 연장 시도는 당연할 것이고 네. 거기를 넘어서 주변인들마저도 계속 엄청나게 괴롭히면서 그러한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어쨌든 근데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그게 나올까라는 사실 생각은 들어요. 민주당에서 원하는 그런 결과가 과연 이전까지의 플레이로 보면은 계속해서 그 구속까지 시도를 하고 그리고 주변인들을 탈탈 털면서 사실 사람 가루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네, 네. 그러한 것들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가 오히려 계속 그게 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계엄 이후에 또 무리한 특검이랑 뭐 이런 것들에 많이 당했죠. 특히 저희 많이 국민의힘이. 네. 뭐 대표적으로도 추경호 의원님도 추경호 뭐 당했죠. 네,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무리하다가 결국에는 본인들이 다 놓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억지로 쓰는 거였거든요. 맞아요, 억지로 맞아요. 하다 보니까 구속을 했는데 역시나 혐의 없고. 그쵸, 네. 혐의 없음. 네,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스타 검사 비슷합니다. 본인들이 국민의힘을 더 띄워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결국 정치라는 게 모두 그 사실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봤을 때 싫어하는 점도 있지만 모든 역대 대통령이나 모든 역대 당대표나 그 중량급 내 정치인들 보면은 항상 피해 서사가 있어요. 피해자 서사, 이제 억압받은 서사들이 있고 그런 억압받은 서사를 토대로 이제 한 명의 영웅 신화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지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까 계속 이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됐건 출국 금지를 시켰죠. 저는 이것마저도 지금 탄압을 엄청나게 굉장히 유례없을 정도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직무정지시켜 지금 출국 금지까지 시켜놓은 상황 속에서 또 소환을 불러서 조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구속 연장이나 아니면은 이제 주변인들까지 굉장히 탄압하면서 여러 가지 무슨 얘가 뭐 분명히 나올 거예요. 뭐 박상현 검사 비위가 있었다, 비리가 있었다, 아니면 뭐 주변 가족들이 무슨 뭐 금전 문제나 뭐가 있다라고 또 무조건 그러한 그 말도 안 되는 거 꼬투리 잡고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릴 텐데요. 그러한 거 하나가 오히려 오히려 우리는 고마울 수도 있어요. 저는 오히려 고마울 수 있는 게 또 한 명의 스타 정치인들을 오히려 민주당에서 만들어서 이제 보내주는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민주당에게 뭐 계속해서 더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본인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저는 사실 그렇게 본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 꼭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민주당이 이제 무리해서 박상현 검사에 대한 마녀 사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죠. 그런 프레임을 지금 계속 짜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예상한 대로 분명히 주변까지 탈탈 털어서 탈탈 털면 먼지 하나 안 나온 사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없죠. 결국에는 아마 주변에 뭐 금전 뭐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네. 작은 거 큰 거 뭐 다 나오게 될 텐데, 네. 검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또 있겠죠. 직장 있겠죠. 내에서. 네. 그런 것들이 또 나오게 돼서 결국에는 사람을 거의 뭐 진짜
죽이는 정도까지 진짜 가지 그렇죠. 않을까. 네. 사회적 죽인다는 게, 살인을 해버리잖아요. 네, 이게 진짜 살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완전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맞아요. 네. 자, 그렇게 될 것 같고, 뭐, 많은 분들이, 방송분들이 지금 박상현 검사의 표정을 볼 때마다 참 힘들어하는 것 같다. 벌써부터 이제 뭐 지친 것 같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그런 표정을 좀 볼 때마다 걱정스럽습니다. 또 이분이 혹시나 안 좋은 생각을 하시게 될까. 저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사실 정치권이 나서서 검사를 뭐 이렇게 뭐 두둔하고 편들어 주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이렇게 과도한 가짜뉴스, 과도한 탄압을 거칠 때는 저희들이 좀 나서서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민의 의원님들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박상현 검사를 지켜달라는 게 아니에요. 박상현 검사가 정말로 잘못한 게 있고 정말 위증을 했나 안 했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그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도를 넘는 행위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게, 지금 최근에는 박상현 검사의 그 와이프 아내의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올리면서 이제 막 신상 털기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굉장히 보면은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한 행태들을 볼 때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자녀까지 곧 나오겠네요. 곧 또. 나오겠죠. 예. 무조건 나오고. 이게 항상 좌파들의 특기거든요. 특기. 그러니까 사람의 도리가 어느 정도가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네, 건드리면 안 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가족까지 건드린다. 정말 그 민주당이 나중에 되려 다 돌려받을 거예요. 돌려받을 네. 자, 계속 박상현 검사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검사가 계속해서 법사위 출석을 하고 있는 와중에, 네, 법사위 위원장이 이제 추미애 빈자리 서영교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영교와 추미애는 느낌이 너무 다르기는 하지만 또 결국은 결혼 또 비슷한 게 있고, 결혼 비슷하죠. 그리고 서영교는 참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그렇죠. 논란거리가. 논란거리가 엄청 많죠. 네, 우리 그 논란거리에 중전만만 옷을 입고 나타났던 서영교에 대해서 위원장님 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서영교 의원과 추미애 의원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요. 네. 서영교 의원은 좀 퍼포먼스가 있어요. 음. 퍼포먼스, 이제 아까 말했던 뭐 중전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퍼포먼스들이 있는데, 근데 그 퍼포먼스들이 사실 굉장히 구려요. 그리고 눈살을 찌푸리게, 그러니까 두 분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 눈살이 굉장히 찌푸려진다 라는 것들이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서영교 의원은 그 본인이 그 퍼포먼스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퍼포먼스도 할 텐데, 저는 오히려 추미애 의원보다 서영교 의원이 헛발질을 더 많이 할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서영교 의원의 헛발질이 굉장히 지금 또 이렇게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헛발질이 기대가 된다. 네. 이 헛발질 중에서도 현역 국회의원을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했거든요. 많은 일들을 업적이 했었죠. 참 많습니다. 좋은 업적이 아니고요. 자신의 보좌관에게 매달 100만 원씩 후원금을 받은 그렇죠. 적이 상납받았죠, 네. 상납. 근데 이게 저는 두 가지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보좌관이 후원금을 줬다. 또는 현금으로 들어온 정말 다른 돈이 보좌관 이름으로 들어간 게 아닐까. 세탁을 해서 이제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정치권, 저는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은 국회의원을 함으로써 재산 형성이 더더욱 되고, 계속 다 올라갔습니다. 정말. 국민의힘은 오히려 재산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누구보다도 돈 좋아하면서 돈까지. 저는 그러니까 사실 그게 궁금해요. 그 만약에 설령 그 세탁은 의혹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거 저희들이 이렇게 웃자고 하는 농담 반의 이제 얘기지만, 네. 일단 어찌됐건 보좌관이 의원한테 100만 원씩 준다는 게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오히려 의원이 경력금으로 본인의 월급을 쪼개가지고 네. 우리 보좌진도 고생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라도 좀 이렇게 또 제 월급을 좀 나눠가지고 그 합법적인 루트로 그 세금까지 다 이렇게 증빙을 해서 이렇게 좀 드리고 싶어요라는 식으로 경력금 형태로 줘야지. 아니 그 보좌관들 그 100만 원씩 삥 뜯어서 뭐 살림살이 얼마나 좀 나아지려고 그러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자, 그런 식으로 후원금을 받은 또 이 사건. 자, 그리고 본인의 딸을 의원실 그렇죠. 인턴으로 채용한 인턴으로 채용한 것도 경험도 있었죠. 있죠. 근데 그 인턴을 했던 딸이 또 로스쿨까지 진학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 사건 좀 알고 계시나요? 혹시? 그것도 알고 있죠. 그게 사실, 그리고 뭐냐면은 그 로스쿨 갈 때 굉장히 좋은 스펙이 국회 스펙이에요. 왜냐하면은 법을 만드는 기관이잖아요, 국회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 본인 생각을 못 하셨나? 걸릴 거라는 생각을 못 하셨나라는 사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게, 그리고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데 국민들 잘 모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널리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네거티브가 아니라 사실을 알려준 거잖아요. 이미 발생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조국
부터 시작해서 좌파 네. 진영들이 항상 본인의 자녀들의 특혜를 굉장히 주려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의 분노를 사왔었고 저는 그러게 보면은 그 서영교 의원이 과연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있나?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을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런 분들은 그 정치적으로 사실 제기했었어도 안 됐었고 국회의원 다실 자격도 없는 거죠, 사실은. 자, 국회의원 자격도 없는 분. 2013년부터 끊임없이 정말 이 논란거리들이 맞아요. 많습니다. 본인의 딸만 뭐 인턴을 채용한 게 아니고요. 뭐 2015년 정도 때였을까요? 본인의 동생을 또 5급 비서관으로 앉힌 것도 채용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작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 법사위 안에서 우리가 보좌관,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실의 보좌관 비서관을 뭐 가리키면서 코꼬집을 사는 바람에 그 방송이 싹 다 쏠려서 비서관 얼굴이 막 한번 논란이 됐던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비서관 그 보좌진을 이제 의원이 나서서 의원의 권력으로 뭉개버렸다라는 그때 얘기가 뭐 나왔었던 그런 것 식으로 같아요. 발언하면서 그 대놓고 이렇게 지적을 딱 하면서 방송, 그 모든 카메라가 그쪽으로 쏠렸죠. 쏠렸죠. 그래서 일반 이제 그냥 직원일 뿐이고 이제 비서관이었던 직원, 이제 여직원이 아예 얼굴이 뭐 전국적으로 팔리면서 그렇죠. 좌파들에게 공격을 당했거든요. 공격당했죠. 외모 공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당했는데 제가 그때 사실 개인적으로 아는 비서관이에요. 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고 놀랬어요. 저는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도 그렇고 그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그 바꿨던 게 뭐냐면은 대통령이나 대변인한테 질문하는 기자들의 카메라를 설치해서 기자들 얼굴을 이제 그 본인들의 불리한 그 이런 질문이나 좀 이런 공격적인 날카로운 질문하는 기자들 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게끔 만들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아는 기자님 한 분도 좀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막 나쁜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셨던 기자님도 아니었어요. 그냥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었는데 그게 얼굴이 또 박제가 돼서 개딸이라고 하나요? 개딸들이. 소위 개딸들이 몰려가서 엄청 뭐 막 기사했다가도 댓글 테러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국민들이 이러한 것들을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못 알리는 것도 저희들이 잘 못 알리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반성도 하고 되게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딱 쉽게 생각하면 지금 대통령실 브리핑룸이죠. 그쵸, 거기서 많은 언론사 출입 기자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뭐 보수 언론사도 있을 거고 뭐 좌파 언론사도 있을 거고 본인들에게가 우호적이지 않는 언론사는 그냥 그렇게 얼굴 공개 다 해버린다는 거죠. 다 해버리더라고요. 결국 그에 좌표가 찍혀가지고 맞아요. 그 기자는 계속 공격을 당합니다. 참 사람을 완전 생매장시키는 데는 그러니까 사회적 그냥 인격살인 게 사회적. 그러니까 아주 살인을 그냥 쉽게 저지르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좌파가. 그래놓고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공격하면 당연히 당연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 이제 드디어 발표가 났죠.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결국 정원호가 됐습니다. 네.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본선에 올라가게 된 정원호인데 정원호 후보는 여론조사 외국 및 뭐 세계 최대 뭐 휴양지 칸쿤. 지금 국민 세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우리 정원호 후보 본선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은가요? 정원호 후보가 지금 어쨌든 서울시장으로 지금 그 결정이 났고요. 근데 정원호 후보의 지금 문제점은 칸쿤도 넘어서 지금 여론조사를 지금 본인 입맛대로 왜곡한 지금 그러한 정황도 지금 포착이 되었어요. 여론조사 본인 마음대로 100분위를 환산해서 본인 유리한 식으로 이제 그 어떻게 그 여론 조작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정원호가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가 된 거는 결국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명심이라는 게 좀 작동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정원호가 또 이번에 최근에 실수한 게 박원순 시장과 이제 전 오세훈 시장과 이제 뭐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본질적으로 자기가 봤을 때 똑같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의 또 이제 민주당에서 공격을 엄청 받고 그 글을 내리고 또 사과를 했더라고요. 정원호 이제 후보를 보면요. 굉장히 그 성질이 좀 급하다. 불같고 본인이 되게 다혈질이 좀 있어요. 성정이 포악하다고 저는 그런 식으로 밖에다가 얘기를 좀 하고 다니는데요. 실제로 폭력 전과도 있으십니다. 분을 못 참고 술 먹다가 사람을 때리신 전과도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그럼 그 여러 가지 저는 그 본인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직까지 그릇이 갖춰지지 않은 분인데 그러한 사람이 서울시장 하겠다고 나서는 거가 서울 시민들을 굉장히 모욕하는 거고 저는 오히려 중간중간에 지금 그 본선 릴레이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정원호라는 사람이 오히려 본인의 되게 그 포악하거나 서울시장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오세훈 시장님이 장점이 또 뭐가 있겠어요? 오세훈 시장의 장점은 굉장히 사람이 여유가 넘치고 그다음에 좀 뭔가 그래도 오세훈 시장 사람이 좀 따뜻하다라는 그런 것들이 그 있어요. 실제로 여러 가지 정책들 서울시의 정책들 보면은 그 약자와의 동행 이런 것들 정책들 많이 펼침으로써 네. 굉장히 약자들도 많이 챙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네. 정원호라는 사람이랑 오세훈이라는 사람을 붙여놨을 때는 네. 저는 성정이든 그리고 성과든 이런 것들로 평가를 했을 때도 결국에는 정원호 후보가 여러 가지 불리한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오히려 민주당에서 정원호 후보를 이제 최종 경선 후보로 만들어 준 거는 본인들의 오히려 실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정원호 후보를 결국 선택하게 만든 건 실책이다. 민주당의 실책이라고 네, 저는 사실 민주당의 봅니다. 실책. 정원호 후보 참 옛날 한 30년 전인가요? 경찰을 폭행해서 그쵸. 네, 공무집행 방해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서 벌금 한 300만 원을 맞아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쉽게 안 변합니다. 다혈질 성격, 뭐 바뀔 수도 있죠. 바뀔 수 바뀔 수도 있지만 있죠. 지금으로 딱 봤을 때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저는 오히려 그 성정이 더 포박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의혹들만 보더라도 대처를 굉장히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거는 자기에 대한 가짜뉴스 탄압이다라는 식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정원호라는 그러한 사람이 구청장, 기초단체장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있었겠어요. 그런 네. 사람들이 저는 오히려 더더욱 갑질과 오히려 폭언 이런 것들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 칸쿤에 동행했던 그 공무원 직원은 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미 그 뭐 민원이나 진정도 들어가는 공무원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성정이 포악한 사람 밑에는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히는 한 공무원이 함께 동행하지 않았을까. 자, 유유상종의 네. 직원이었습니다. 네. 임땡땡 직원이었죠. 네, 네, 그쵸. 지금 같이 동행했던 직원. 계속 네, 다음번 질문에도 그 임땡땡 직원에 대해서 좀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칸쿤의 남자입니다. 이제 이 별명이 붙여졌어요. 미스터 칸쿤이죠. 미스터 칸쿤인가요? 네, 자, 칸쿤의 남자 정은호가 칸쿤에 동행했던 직원, 이제 뭐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임경지라는 직원입니다. 자, 임경지라는 직원과 함께 갔던 해외 출장이 칸쿤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물론 그 칸쿤을 이어서 갔던 여행지도 있죠. 그쵸. 네, 그러니까 해외 출장도 있습니다. 근데 칸쿤 전에 일본이 2회인가 있었고요. 또 체코도 있고 이제 오스트리아까지 동행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임기제 공무원이거든요. 늘공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임기제 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자주 가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답은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이 공무원과 해외 출장을 많이 나가는지 저도 의문이고요. 이게 의문이 정원호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의문이 아니에요. 그냥 듣고 싶어요. 정원호 후보의 해명이 정말로 이 직원과 같이 가야 될 만한 특이한 사유가 있었는가? 정말로 대단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 뭐 만약에 일본어를 할 줄 안다. 그리고 뭐 오스트리아나 뭐 체코 가지고 뭐 통역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공무원이랑 가야죠. 능력도 있고. 네. 근데 이분이 밖에서 원래 사회 민간 사회 기관에서 이제 활동하시다가 그러다가 네. 이제 공무원으로 이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들어오고 칸쿤을 갔다 와서 또 이제 논란이 됐던 게 갑자기 가급이 되는 그러니까 그 7급짜리 4급이 되는 그러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승진 재고용 이제 시스템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된 건데요. 근데 사실 민간 사회 단체에서 일하신 분들을 폄훼하려는 게 아니라요. 이분이 정말로 어떠한 전문성과 어떠한 특이성을 가지고 특수성에 대한 분야가 있길래 이 사람이랑만 갔을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저도 궁금해요, 사실. 자, 이 동행을 했던 임경지라는 직원이 일단 이전에 구청을 들어오기 전에는 사회 활동 이제 뭐 민달팽이 유니온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네. 거기 대표로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이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앞장선 뭐 사회 운동가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자, 근데 청년 주거 문제를 떠나서 일단 성동구에도 청년 정책 전문관으로 그렇죠. 네, 채용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출장을 청년 문제, 청년 주거 문제로 갔겠죠.
그렇게 가야 이 직원이 동행하는 게 말이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 직무와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으면은 가가지고 배우고 이러한 정책들 아니면은 뭐꼭 우리가 꼭 배울 거 그 말도 맞아요.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나라에만 뭐 출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우리보다 좀 더 이제 그 GDP나 경제 소득이 낮은 나라에 가서도 배울 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한 것들도 없지 않았었나요? 없죠.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칸쿤에서 한국에서 청년 주거 문제를 무슨 뭘 봐야 되죠?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청년 주거가 아니라 청년 문제만 봐더라도 칸쿤에서는 우리가 배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휴양지 아닌가요? 신혼여행지잖아요. 뭐 바닷가를 성동에 네. 설치 않아요? 아니 성동에 바닷가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해변도 없고 뭐도 그러니까요.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호텔을 끌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참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외유성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왜 이 직원이 굳이 동행을 했어야 됐냐? 그렇죠. 네. 저는 여기서 더 걱정되는 거는요. 음. 정원호라는 후보가 만약에 서울시장이 되면요. 이 사람은 더 얼마나 지금 구청장이 있을 때만 해도 지금 이 정도인데 서울시장이 한번 이끌 자격이 있는가? 서울시정을 이끌 자격이 있는가? 서울 시민을 대표해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라고 생각이 하는데 그 결격 사유가 굉장히 많이 밝혀진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그 임경지라는 이 직원, 물론 서울시 진짜 만약 서울시장이 된다 정은호가. 근데 서울시로는 데리고는 못 갈 겁니다 이제. 아, 그렇죠. 이미 하도, 밝혀졌기 네, 때문에요. 많이 논란이 있었고. 자, 근데 서울시를 못 데려가면 이제 어떻게 하냐? 어떤 위탁 사업을 주겠죠. 그렇죠. 수의 계약을 하던. 네, 아마 공식적으로 위탁 사업 큰 거 맡을 거예요 이 정도면. 아, 저는 그리고 사실 그 이거에 대해서 더 전문가세요. 오늘 진행하시는 선주 의원님께서는 또 구의원을 또 이제 네. 또 하셨기 때문에 네. 사실 그 구의원이 하는 게 구청의 이런 행정 사무 이런 것들 감사하고 견제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네. 사실 구의원 현직 구의원님이 봤을 때도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건 아니, 사실 원래는 직무 정직감이어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보통은 그러니까 담당 부서, 그러니까 만약에 청년 주거 문제였다, 그러면 뭐 일자리 경제과라든지 뭐 이런 부서에서 사실 동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과장이나 국장급 정도가 동행을 하게 돼 있는 거지. 임기직 공무원이 이렇게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참 임기직 공무원 있죠. 그러니까 임기직 공무원들의 실력을 제가 뭐 비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있어도 어쨌든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이 예산을 들여서 이런 정책을 펼칠 거라면 담당 공무원의 국장이나 과장급이 가서 그렇죠. 네, 아니면 팀장급이라도 가서 동행을 하고 와야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보통 그 공무원 조직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서울시청에도 서울시청에 있는 서울시청 공무원분들이 오세훈 시장님의 밑에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연속적인 근무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서울시정에서는 네. 시장이 하고자 하는 그 시장이나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사업이 있고 네.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서울시의 발전 그다음에 뭐 자치구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고 그런 연속적인 사업을 할 때 당연히 필요한 게 이제 공무원 시험 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별정직 임기직 공무원 늘공이라고 하죠.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역할을 열심히 해주시는 거고 보통 임기직이나 별정직 공무원들은 특수한 상황, 특수한 그 사업들을 이제 역점 사업들을 좀 빠르게 추진해야 할 때 이제 그러한 그 임기직이나 별정직 공무원들 고용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잘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임기직 별정직 공무원인데 네. 저는 그 민달팽이 유니온도 어떠한 단지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엄청나게 뭐 크게 대단한 일을 뭐 정말로 큰 족적을 남기고 어떠한 그 대단한 뭐 그 성동구를 발전시켰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었고요. 그런 네. 전문성이 없는 분을 데려다가 그 다급을 다시 재고용해서 가급을 올려준 것도 우문이지만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여행이나 그러니까 외유성 출장이라고 하잖아요. 외유성 해외 네. 출장을 왜 계속 이 사람 같이 갔는지 그거는 정말 이 영상을 제가 따로 따가지고 후보 캠프에 한번 보내겠습니다. 정원 후보 캠프 보내서 듣고 싶어요. 궁금해요. 너무 그 모든 국민들이 궁금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네. 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진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과 임경지 직원과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어떤 사업을 보고 왔길래 보고서를 누락시키냐. 그렇게 비밀리에 갔다 올 밖에 없는 뭐 그러니까 보고서에도 누락을 시킬 정도로 뭐 성동구에 꼭 필요한 정책이 있었을까? 뭐 국가 보안 사업도 아닌데 왜 그거 보고서 또 누락되고 지금 그 증거 자료들 어디 갔는지 그다음 어떠한 그 회의를 했는지 이런 것들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좀 계속 묵묵부답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들도 지금 계속 이러한 것들부터 그 네. 정원호 지금 후보가 서울시장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들을 본인이 계속해서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계속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 선거가 치르기 전에 좀 빠른 이제 제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 증거가 더 많이 나와서 확실하게 정원호 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정원호 후보가 음. 본인이 서울시장급의 중량감 있는 인물로 성장할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통 서울시에서 구청장을 했던 그 분이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됐던 적은 한 번도 역대 전례가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네. 서울시장은 가벼운 자리가 아니에요.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도 배석이 되고요. 서울시장은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 이제 그 행정부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그 최소한의 조건도 갖춰지는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그 단체 그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정원호가 오히려 본인도 서울시장 후보로 될 거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본인의 과거 리스크, 본인의 과거 행적 관리를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나온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것도 일리가 그렇죠. 있습니다. 보통은 네. 뭐 저는 떳떳하게 살아왔습니다만 보통이 만약에 제가 누군가가 본인이 잘못한 게 있대요. 있으면은 그 과거를 굉장히 정리를 하고 나오겠죠. 아니면은 그 정치인들이 뭐 무언가 출마를 결심할 때도 보통 사이 안 좋았던 사람 연락해서 이번에 자기 뭐 예전에 해묵은 감정 이런 거 다 털고 웬만하면 그런 것들 최소한 리스크 관리와 자기 본인의 행적 관리들을 하고 나오는데 네. 그런 것들 하나하나 관리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정원호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지금 이게 본선으로 가면 갈수록 더더욱 밝혀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박주민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정원호 또 이제 그 우리 이낙연 이재명 네. 그가 이제 오버랩 될 정도로 박주민 의원이 엄청나게 정원호 후보들에게 또 잘 이렇게 미리 초벌 구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 초벌 구의 된 거를 토대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더 나올 거고 저는 그러면 정원호는 정말로 잘 익혀진 이제 그 스테이크가 돼서 그 우리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앞에 잘 차려진 밥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좀 정원호 계속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하나 지었습니다. 민주당 이름. 뭡니까? 근데 이 들어가면 안 되는 단어긴 하지만 아무튼 더불어 보지도 말자 민주당으로 좀 지었는데요. 아, 정말 보기도 싫어서. 그렇죠. 네. 자, 더불어 보지도 말자 민주당. 우리 서울시장 후보의 정원호가 이제 정원호가 되었고요. 부산시장 후보에는 전재수가 확정이 좀 되었습니다. 네. 네, 어제 속보로 막 뜨더라고요. 저녁에. 맞습니다. 네. 자,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아직 후보 경선을 치르고 있는 중인데요.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네. 민주당 후보가 먼저 확정이 되어 버리면서 그렇죠. 네, 본선 준비에 조금 더 빠르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이 이제 우리 본선에 얼마나 영향을 좀 줄 것 같은가요? 사실 캠프 이제 그 캠프라고 이제 하면 본 캠프를 차리는 게 빠르다고 해서 또 엄청 그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후보가 만약에 됐었으면은 이제 우리도 빨리빨리 속도 있게 진행해서 빨리 싸워서 이제 내 보내자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요. 정원호라는 지금 사람은 본인에게 지금 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지금 늪에 빠져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허우적 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사실 저는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정원호 후보가 더 빠르게 본선 후보로 확정됨으로써 네. 정원호 후보의 오히려 더 악재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연장선이죠. 악재들이죠. 계속해서의 정원 후보에 대해서의 여러 가지 그 본인이 리스크 관리, 본인이 과거의 행적을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더더욱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잽이 아니라 계속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이트로 지금 맞아가지고 피멍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의혹들이 오히려 이거를 더 빨리빨리 그 민주당에서 더 빠르게 후보를 한 거는 본인들이 실책이고 본인들에게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지금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이제 뭐 다음번 질문 넘어간다고 좀 넘겼는데 일단 정원호가 성동구청장이었죠. 그렇죠. 근데 사실 바로 우리 중구 바로 옆 동네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들리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 정원호가 이번에 3선이었기 때문에 이제 연인제 때문에 원래 구청장은 도전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때 한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재작년에 치러졌던 총선에 사실 그렇죠. 전현희가 아니라 그 전현희 자리를 노린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원래 전현희가 오기 전이었지만 그렇죠. 뭐 소문이 이제 막 돌았거든요. 그렇죠. 누가 오니 이런 말을 하는 민주당 후보 중에서 거론이 막 되고 있는 와중에 정원호도 거론이 한번 됐었습니다. 구청장을 사퇴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하지 않겠냐. 그렇죠. 보통은 사실 그게 맞죠. 보통은 네. 그 구청장을 하고 이제 당협위원장 이제 보통 이제 그 선거 이제 도전을 해서 지역 조직을 좀 이렇게 이끌어 봤다는 경험 토대로 국회에 나가서 하는 게 이제 본인의
대표적인 수순이긴 하죠. 근데 지금 네. 그런데 아까 그래서 맞던 거 똑같이 본인도 본인이 서울시장 후보로서 뭔가 유력주 나설 수 있을 거란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서울시장까지는 생각 못한 거죠.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국회의원들도 이러한 철저한 검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어쩔 수 없이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특히 청문회 이런 것도 사실 없거든요. 사실 네.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혹들과 비리 밝혀진 건 상대방 경선 후보, 유력한 이제 당선이 될 수 있는 지역에서 당내 집안 싸움으로 많이 본인들의 과거 이제 의혹들이 밝혀지는 것들인데 네. 정원호가 근데 그래도 본인이 성동구에서 구청장을 3선이나 했었으니까 네. 나는 그래도 그 지역 관리는 잘 돼 있으니까 지역 안에서는 인정받아서 잘 될 거야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감 하나로 그 엄청나게 이제 본인이 그 서울시장까지는 생각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그 계속해서 지켜보면 볼수록 더더욱 재미난 의혹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계속 우리 오늘 이 프로그램 이름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네. 정원호 후보의 의혹이 계속해서 더 나오지 않을까. 그 의혹이 아니라 실제로 사실로도 밝혀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김승현 전 의원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양파 같은 게 아니라 양배추 정도. 양배추. 양배추가 까기 더 힘들거든요. 양배추가 더 힘들어요. 네. 그 안에 더 많습니다. 더 레이어가 더 층층이 겹겹이 쌓여 있어요. 아니 이렇게 깠는데 저기 또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하나 벗겼다 생각했는데 또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겹쳐져 그렇죠. 있고. 네. 자, 양배추 같은 사람이다 했습니다. 제가 옆 동네 이야기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정원호가 이제 그렇게 성동갑, 그러니까 성동구, 그러니까 중구 성동을 합쳐서 네. 국회의원 선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중구 성동구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갑이 지금 전현희 의원이고요. 을은 이제 우리 쪽에 중구에 좀 가까운데 이 갑에 도전을 하게 되면 사실상 그냥 거의 90% 따놓은 단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는 이미 민주당 표가 엄청 나오는 텃밭이어가지고. 동네들만 있고요. 이 을 쪽에 붙어 있는 성동 동네들은 우리 보수에 유리한, 그러니까 보수가 항상 이기는 동네였습니다. 서울숲 근처에 있고 좀 그 저기 개발이 좀 많이 되면서 네. 좀 괜찮은 지역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조금 이제 인구도 좀 늘어났고 그렇죠. 다 개발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호가 그쪽 도전하려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전현희에게 밀려난 것 같아요. 일단 그때 당시를 살펴보면 밀려났습니다. 자, 근데 그때부터 전현희랑 정원호의 관계가 그렇게 좋다고 소문이 안 났었어요. 그렇죠. 좋지 않다고. 네. 제가 봤을 때 사실 전현희 의원께서도 좀 부끄러워 하셔야 되는 게 본인이 그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네. 정원호 구청장도 이제 정치인이긴 하지만 지역 정치를 하던 사람이에요. 중앙 정치를 했던. 그렇죠. 중앙 정치 이름과 그 뭐 본인이 국회에 나와서 국정감사에서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 그 중앙에서의 현안들을 해결했던 사람이 아니라 지역 현안들을 해결했던 사람이고 그러면 그 전현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사실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더더욱 더 인정을 받고 했어야 되는데 그 구청장 공천 누가 합니까? 구청장 공천 당협위원장들이 상의하에 이제 시당에서 공천을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본인 지역에 있는 그 구청장에게도 밀릴 정도면은 전현희 의원 사실 정치 은퇴하셔야죠. 이제 아웃된 거죠, 거의. 본인도 그러니까 정치 아웃하고 굳이 정원호 서열을 따질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네, 뭐 네. 서열로 따졌을 때 국회의원이 그래도 더 위에 의전 서열상으로는 당협위원장 국회의원이 그 지역 구청장보다는 어느 정도 또 의전 서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엄연히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정원 후보는 전 당연히 이번에서 계속 아까 말했던 양배추 같은 남자고 네. 지금 이미 또 초벌 구이가 잘 되어서 이제 계속해서 양념 치고 이제 고기가 이제 구워질 텐데요. 같이 그 전현희 의원이랑 정원호 두 분 같이 손 잡고 이제 국민을 위해서 봉사했다라는 그러한 본인의 착각 속에 빠지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 안 하셨으니까 같이 손잡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 지어보면 김채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원호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장에 네, 대한 맞습니다. 대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갑자기 뜰 수 있었던 거, 부상할 수 있었던 게 이재명 픽이었죠. 이재명이 발언 그렇죠. 한 번에 정원호 구청장이 뭐 이제 25개 구 서울시 중에서 우수하더라 뭐 이런 발언이었죠. 그렇죠. 본인도 이제 기초단체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발언 하나로 갑자기 명픽이 되면서 부상을 하게 됐습니다. 엄청나게. 자, 아마 이런 것도 예상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못했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또한 사실 자기의 발언이 파급력이 얼마나 이렇게 있을지도 예상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된 거 아닐까라고 지금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박주민 의원이 굉장히 섭섭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최근에 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와가지고 그 연설했을 때 박주민이 기괴할 정도로 달라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진짜 무슨 뭐 애인 마냥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거 보면 굉장히 좀 기괴하거든요. 좀 역하기도 하고. 그래서 박주민 의원도 지금 굉장히 상심이 클 거라고 사실 생각이 들어요.
자, 사실 박주민 의원이 딱 체급을 봤을 때는 제일 그렇죠. 후보가 중량감이 됐을 후보가 있었어요. 딱 됐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도전도 했었었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잠깐 말이 좀 샜는데요. 어쨌든 민주당 후보가 정원호랑 전재수가 확정이 되었고, 근데 먼저 후보가 확정이 된 이 본선 준비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만 좋지는 않을 것이다. 네.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정원호도 전재수 후보도 모두 다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 논란거리들이 아마 더 불거질 거다. 본선 게임에 들어가게 되면. 네. 네. 그 전에 불거졌게 돼서 혹시 뭐 조사를 받게 되거나 이러면 변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질문. 이제 위에서 전재수 후보가 확정이 됐으니 전재수가 떠나는 부산 북구가 지역구가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네. 자, 민주당 측에서는 부산 국회의원 18석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이 부산 북구갑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절대 놓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강력하게 거론되는 여당 후보로 대통령 비서실에 AI 미래기획 하정우 수석이라고 이제 그 수석이 이제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보수 진영 그러니까 후보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혹시나 이제 하정우 수석이 나오게 될 경우에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후보로 누가 나와야 좀 승산이 있을 것 같은가요? 제가 이 얘기를 거론하는 게 사실 우리 당 사람이 아니어서 좀 사실 많이들 지금 뭐 출마 선언도 했어요. 그분께서는 우리 한동훈 전 대표께서는 출마 선언 하시긴 했는데 네. 저는 일단 근데 기본적으로 하정우 수석이 부산에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일단은 하고는 있고요. 출마를 안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출마를 했다. 음. 하정우가 출마를 했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다른 여러 이제 경쟁력 있는 후보들 우리 당에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네. 하정우란 사람을 일반적 국민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게 된 거는 그 한동훈 전 당대표 때였어요. 네. 하정우가 맨 처음에 그 국민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거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하정우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띄워주고 그런 것들이 있었었고 그래서 하정우 수석이 그 대통령실 AI 네. 미래기획 수석으로 간다고 했을 때도 아쉬워하는 분위기도 많았었죠.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많았었죠. 근데 그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하정우와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맞붙게 되면은 네. 좀 오히려 더 서로 간에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하정우 수석이라는 사람을 올려서 이렇게 알려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갖춰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저는 하정우 수석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 당에서 다른 분들로도 충분히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고라고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또 이게 지금 북구가 며칠 됐건 간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출마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의중을 지금 기사를 통해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또 네. 당에서는 반민식 전 이제 보훈부 장관께서 또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저는 또 여기서 걱정되는 거는 괜히 또 이러한 것들 당내 또 괜히 또 이런 불화로 비춰져가지고 갈등을 또 겪음으로써 당이 또 더더욱 또 분열하는 되는 계기가 되고 국민들이 봤을 때 국민이 또 싸우네라는 그러한 그 오해와 그러한 좀 여러 가지 우려의 눈빛을 보냄으로써 질체가 쉽게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북구 갑의 그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쪽에서 우리 당이 이겨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정치적인 유불리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좀 함께 팀으로서 좀 같이 잘 보고 협의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로는 우리 국민의힘이 분열이 너무 더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예, 해주셨습니다. 어느 후보가 돼도 일단 무조건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맞습니다. 네, 당연하지만 그 후보들 간에 너무 막 그런 불화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요, 결국 본선에서 불리한 게 저희가 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당 어려운 상황인 거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어디 나가서 당 어렵다 얘기하면 하지 말아라. 오히려 더더욱 우리가 아프다고 티내는 꼴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오히려 어려운 상황인 거는 사실 국민들 모두 다 알고 있고 네. 어렵다고 해서 선거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도 이번에 지방선거 출마를 안 하는 이유들도 제가 지방선거에 나감으로써 어려운 지금 상황 속에서 제가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해왔던 지역 발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들 자리를 뺏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이 선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엄청 저도 처절하게 지금 노력하고 공약도 같이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당의 선배들 어른들 우리 기성 세대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뛰고 있는 지역에서 뛰고 있는 후보자들을 생각을 하고 지방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이러한 그 후배들을 생각해서라도 좀 더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좀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정말 하고 싶었던 말, 특히 근데 또 중앙당에서 많은 이제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꼭 진짜 드리고 싶었던 말들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힘 빠지 말고 그냥 일단 또 중앙당 내에서 네, 활동하시는 분들 전체가 너무 뭐 이제 지금 힘 빠지는 소리밖에 안 나오는 상황은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욕밖에 안 나오고요. 네, 욕밖에 안 지금 나오고. 네, 뭐 뭘 해도 욕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실 그 제가 저번에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이게 그 국회의원분들이 굉장히 착각하고 계시는 게 오히려 이런 얘기도 해요. 사실은 지방선거를 지고 나야지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뭐 국민에게 다 정신 발돋움할 수 차린다. 정신 차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국민들이 할 소리지 우리 당에 있는 의원님들, 우리 당에 있는 그 당협위원회, 우리 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할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맞습니다. 지방의원과 지역의원은 그 국회의원의 손과 발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그 아래에 있는 손과 발이 아니고요. 정말로 그 풀뿌리 그 지역 정치에 대해서의 굉장히 주역들이에요, 주역들. 근데 그러한 분들이 없이 어떻게 총선을 치를 수 있겠으며 그러한 분들이 없으면은 총선 이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방선거가 그 굉장히 이길 생각들이 있는지 저도 사실 궁금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나서가지고 어떻게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또 조금이나 승리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당에 있는 국회의원분들이나 당협위원장분들 그 국회에만 지금 계실 게 아니라요. 지금 당장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당장 매일매일 전 지역에 같이 나와서 후보자들과 함께 선거운동 좀 이렇게 지원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저도 뭐 지방선거를 이제 뛰게 될 후보자로서, 예비 후보자로서 사실 부탁드리고 싶었던 게, 당 내에서는 지금 빠르게, 정말 하루라도 빠르게 후보자를 이제 이제 공천 확정을 좀 지어주시고, 후보자들이 하루라도 더 먼저 지역에서 더 빨리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맞아요. 그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이 아까 되게 좋은 말씀해 주신 게, 기초 강력 의원들은 필요 없다라고 뭐 국민들이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세금 낭비다 뭐 이러고 네, 있는데, 그렇죠. 우선은 정치적인 면과 국민적인 면에서는, 정치적인 면에서는 기초랑 강력 의원들이 이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접근할 수 없다면 정치는 정말 망합니다. 국회의원 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음. 뭐냐면요. 현직 국회의원분들이 지금 지역에 얼마나 솔직히 자주 가십니까? 주말이나 한 번씩 지역 일정 가거나 뭐 일주일에 많이 가시는 분은 뭐 자주 가시겠지만 대부분 한 2, 3일 정도 가실 거예요. 지역 행사나 지역 일정 차 가는 건데. 근데 그 지역민들과 실제로 스킨십하고 지역민들 민원 듣고 지역민들 같이 밥도 먹고 봉사도 하는 것들은 실생활에 다가가는 거는 지방의원분들이세요. 기초의원이고 광역의원분들이 실제 지역 행사 가서 어르신들 만나고 지역 상권 돌아다니면서 힘든 거 없는지 그러면서 지역 돌아다니면서 뭐 포트홀이나 뭐 여러 가지 도로 정비나 뭐 여러 가지 좀 잘못되어 있는 것들 없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 주는 게 진짜로 생활 밀착형 스킨십을 하는 게 우리 지방의원 분들이세요. 네. 지방의원이 없으면은 지역 발전을 넘어서 지역 관리도 제대로 안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어떠한 지방의원들이 더 그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당 보고 좀 안 뽑았으면 좋겠어요. 좀 잘 어떠한 이러한 후보, 어떤 이런 의원 후보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고 능력 있고 헌신해 왔는지 그런 것들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제 마무리가 이제 위원장께서 다 해주셨어요. 네, 오늘 또 여러 주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결국 제일 마무리는 우리 또 국민의힘 걱정으로 우리 네. 청년들이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했네요, 결국엔. 자, 오늘 우리 4월 10일 또 날씨가 조금 비가 내리면서 쌀쌀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네, 벚꽃은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거의. 네. 네.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지금 그 꽃 구경을 못 갔기 때문에 네. 오히려 꽃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좀 더 이제 그 집중할 수 있는. 정치에 약간 발 담고 있는 이 청년들은요, 네. 매번 봄마다 힘듭니다. 봄이 많이 힘듭니다. 네. 봄 되면 또 선거철이고요. 네. 선거를 또 치러가니까 또 뒤돌아서니 또 선거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벚꽃 구경은 뭐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정도가 네, 다이지 맞습니다. 않을까. 네. 그래서 뭐 비가 내리든 뭐든 상관이 네, 없다.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이제 또 이제 그 날씨가 갑자기 추워짐으로써 이제 또 우리 그 고령의 분들이 또 괜히 건강이 악화되진 않을지 또 이제 빗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또 그런 거에서 다치신 분 없지 그런 것들이 걱정이긴 한데 어찌됐건 날씨가 그래도 좀 더 다시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고 우리 국민도 또 따뜻해져야 되겠죠. 따뜻해지려고 이런 날씨 변화가 항상 있는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자, 우리 국민의힘에게도 꼭 변화가 있는, 그래서 지금 힘든 게 아닐까. 네. 힘드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떠오르네, 갑자기. 자, 힘드니까 청춘이고 아마 뭐
꽃피는 봄이 또 우리 국민님에게도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또 4월 10일 1시간을 꽉 채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우리 김채수 위원장님 오늘도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꽃고정 구독하셨나요? 구독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알림 설정까지. 네. 좋아요, 구독, 그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또 오후 3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